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현금 자산이 진짜 자산이자 자신감이죠. 돈이 주는 안락함이 뭔지 보여주기 때문에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현금 자산이 좋긴 해요. 네, 좋긴 합니다. 뭐 다른 부동산 자산, 뭐 코인 자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앞으로 현금 자산이 앞으로 많이 중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왜 힘들어요? 쓸 돈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쓸 돈이 없으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제 부동산도 자산인데, 근데 문제는 이걸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없다는 거죠. 뭐 코인이야 뭐 팔면 되지만 당장 팔 사람은 얼마나 있겠냐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언제 팔릴지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게. 그럼 급하면 이게 돈을 나오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현금은 당장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동안 사람들이 보면 좀 현금 관리를 많이 등한시했습니다. 예. 현금의 가치를 많이 무시했죠. 어떤 식으로 무시했냐? 현금의 가치는 떨어진다. 화폐 가치 떨어진다. 또는 뭐 돈 모아봤자 뭐 물가 상승이 못 올라간다. 이런 말 들어봤죠. 뭐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꼭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돈이 없더라고요. 꼭 그런 말 하는 사람 돈이 없어. 특히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어려운 환경, 이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이제 사는 분들이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못 모아. 돈이 안 모여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민층이나 1인 가구분들이 돈을 못 모아요. 그러니까 걱정돼요 이게. 제가 걱정되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 분들이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자산이 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금융 자산이 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돈이 모이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앞으로 걱정됩니다. 앞으로 생계가. 1인 가구분들도 걱정되는 게 지금 1인 가구분들 중에 저축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못할 만도 한 게 아무래도 월세 있고 관리비 있고 뭐 공과금 내고 뭐 밥 사 먹고 하면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좀 혼자 살다 보니까 사치를 부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부모님 가서 안 받다 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좀 자기 갖고 싶은 대로 사신 분들이 많아. 근데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오히려 혼자 사는 분들이 좀 아껴 써야 돼요. 많이 아껴 써야 돼. 근데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이래 쇼핑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앞으로 만약에 본인 다니는 직장에서 만약에 뭐 내보내게 되고 알바 같은 거 못 구하게 되면 지금 나가는 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뭐 자취하고 있지만 자산이 쌓이는 건 없어. 물가는 계속 올라가. 그럼 뭐 어떡하시려고? 거기다가 이제 뭐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서민분들 뭐가 문제냐 하면 서민분들이 좀 부자흉내를 많이 했습니다. 예, 부자흉내가 어떤 거냐 하면 뭐 해외여행 같은 것도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좀 자동차도 구입한다거나 할부로 예, 명품 같은 것도 구입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하면 안 되는 것들 좀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카드를 썼는데 카드 대금 못 갚는다거나 아니면 할부금 내느라 돈을 모을 수가 없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물가 올라가면 당장 이제 위기감도 생기죠. 위기감부터. 사실 물가 올라간다고 해서 막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뭐 소주값 맥주값 오른다고 해서 막 진짜 이걸 못 사먹는다 정도는 아니야. 다른 나라에 비하면 물가가 크게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사람들이 벌써부터 엄살이에요. 항상 뭐 음식값 뭐 아니면 기름값 술값 라면값 오르면 막 개거품 물잖아요. 어? 우리 같은 서민들이라면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이런 거 올려버리면 어떡합니까 뭐 술도 마음대로 못 사먹으면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 말이 어찌 보면 부끄러운 말이에요. 왜냐 항상 가진 거 없는 포지션이니까. 항상 없는 사람들이 징징대요. 맨날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근데 난 그런 말 지긋지긋하거든. 왜냐 엄밀히 말하면 내가 그만큼 앞가림 못하고 나이 먹어서 뭔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잖아 이게. 맞잖아요. 맨날 열심히 사는 돈이 없어. 그럼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돈이 없을까? 돈을 벌었는데 그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잘 못하잖아 이게. 항상 뭐 국가 핑계 대고 남 탓하는 게 기본 패시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돈을 모은 사람은
이 돈이 주는 안락함이 뭔지 알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주는 불안감이 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이제 돈이 주는 안락함보다 돈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이 더 클 겁니다. 앞으로 이제 물가도 올라가면서 점점 가지지 못한 분들이 사는 게 많이 힘겨워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안 쓰면서 좀 모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썼습니다, 사실. 자기들은 그냥 남들 쓰는 만큼 썼다고 했는데 그 남들 쓴다는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안 느꼈던 거죠. 문제를 느껴야 되는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하며 거짓걸로 살다 보니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신축 아파트도 계약했습니다. 잔금 치르면 통장이 될 예정이지만 든든합니다. 그리고 제작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서 구매욕도 없어요. 딱히 사고 싶은 것들이 없다 보니 앞으로도 계속 거짓처럼 제작하고 저축해서 이젠 노후를 대비할 계획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절약하면 거짓골로 산다, 진짜 거짓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 씻고 뭐 길거리 같은 데 왜 박스 하나 놔둬가지고 동양,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게 아니라 좀 아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치 안 부리고, 뭐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랬을 거야. 이분이 거짓골로 산다는 게 진짜 뭐 안 씻고 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위생관리 했겠죠. 외모 관리 했겠죠. 대신에 딱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 이상 안 썼다는 거겠죠. 뭐 남들이 유행하는 거 안 써보고, 스마트폰도 좋은 거 안 쓰고, 여행도 안 가보고, 뭐 자동차 구입도 안 하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렇게 돈을 모았다는 거지 정말 거짓골로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돈을 벌면 이제 의뢰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 보통 남자라고 하면 보통 좋은 자동차, 세단 같은 거 몰고 싶잖아요. SUV나. 아마 이분은 그걸 구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것도 비싼 옷 안 샀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예. 비싼 운동화 같은 것도 안 사고, 그리고 아마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안 먹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아마 웬만하면 장 봐가지고 집에서 해결을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여행 같은 것도 안 갔을 거예요. 예. 일만 하면서 아마 그렇게 버는 돈을 좀 모으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아마 어릴 때 좀 가난을 겪으신 분 같아. 예, 가난을 겪으신 분. 어릴 때 돈 없어가지고 그 돈 없기 때문에 서름이 어떤 건지 겪으신 분 같아. 그리고 집을 샀던 이유도 내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아무래도 좋은 집 못 살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릴 때 좀 핍박을 많이 받고 살다 보니까 내가 나이 먹으면 부모님처럼은 안 살겠다. 나도 내 명의로 된 떳떳한 내 집을 만들겠다. 아마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어릴 때 남의 집에 세입자로 많이 살아가지고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그 트라우마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입자로 산다는 게. 물론 세입자로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세입자로 산다는 게 항상 뭔가 불안해요, 마음이. 언젠가는 이사 가야 되는데 또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 집세 어떻게 마련하나, 이 부담감이 계속 있어. 어릴 때 난 그걸 많이 느껴보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사는데 이분도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이사 자주 가고 돈 때문에 좋은 집 못 살고. 야, 신축 아파트 계약했다고요? 돈을 좀 많이 모으셨나 보네요. 네. 그 자랑하고 싶었나 보다. 제가 별로 자랑 댓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분도 내가 보니까 자랑할 곳이 없나 봐. 보통 이렇게 거짓골을 살면 자랑할 곳이 없어요. 주변 인간관계 없거든요, 여러분. 제작하면서 살면 사실 인간관계 안 좋아져요. 친구 챙기기 힘듭니다. 주변에서 좀 안 좋은 소리들 있죠. 이거 짠돌이 같은 녀석아, 아유 정스럽게 왜 그렇게 사냐,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야. 예. 그럼 인간관계도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파트 샀다는 것을 누구한테 자랑도 못해. 그래서 여기 자랑하신 것 같아. 맞죠? 이 댓글 적으신 분. 맞다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좋은 게 아니거든, 사실. 예. 내가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좀 인정받으려고 댓글 달으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사실. 유튜브 댓글 이런 것들이 많아. 제가 이런 거 적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없어 보여, 이게. 자신은 뭔가 자신의 인생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 댓글을 적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주변 사람들 인정 못 받다 보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알아달라고 적는 댓글이란 말이에요.
약간 호소문 같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도 이제 관심 안 가지니까. 뭐 절약하는 게 나쁘지 않긴 한데 너무 지독하게 절약하는 건 안 좋아요. 예.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수건 쥐어짜듯이 절약하는 건 안 좋아요. 금방 지칩니다. 적당히 절약해야 돼. 적당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끼긴 아껴야 되는데 너무 정말 땡전 앞을 안 쓰겠다는 식으로 아끼면 안 돼. 이분처럼 하면 안 돼. 이분 사실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야. 내가 정말 지독하게 자린고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잖아. 사실 극한의 자린고비는 따라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거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야 보니까 이분 아마 돈 때문에 때 좀 살면서 좀 가난을 겪으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독하게 하신 것 같아요. 좀 가난한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가난한 분들이 어릴 때 약간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절대 커가지고 그 시절 돌아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정말 지독하게 아끼는 게 있어요. 저도 약간 그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 댓글 적으신 분들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청승맞게 아껴 쓰는 것도 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타인한테 좋게 안 보입니다. 이게. 님도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댓글 적는 것도 안 좋아 보여요. 예. 오늘 읽어드리겠지만 다음은 이런 댓글 좀 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긴 한데요. 예, 축하드립니다. 근데 내가 정말 지독하게 뭔가 정말 거짓고로 살았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걸 뭔가 칭찬받기보다는 아유 왜 저러고 사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어. 물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껴 쓰고 사는 건 좋은 거지만 그래도 너무 지독하게 아껴 쓰는 거 사는 것은 좀 그렇다. 그리고 너무 본인 자랑을 너무 적나라하게 적는 것도 좀 그렇다.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내 집 마련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